클리앙 10년 동안 활동한 회원이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찐 자파야.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전세 때문에 정말 정신병 걸리겠습니다. 오늘 물건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대비 너무 오른 호가라. 가격 협상을 요청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 받겠다네요. 눈여겨보던 곳은 6억 5천이던 호가가 어제부로 10억 5천이 된 곳도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가 저 가격까지 찍힌 건 아니지만 호가는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전월세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겁니까? 다주택자 때려잡는 거는 전월세가 사라지게 하는 대책입니다. 집값이야 100% 정부 탓이 아니라고 억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전월세 시장을 망가뜨린 거는 지금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조금씩 머리가 깨지고 있어요. 잘못됨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지를 하고 물개박수 치고 6.27 대책만 하더라도 가재명, 대재명 잘하고 있다. 다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씩 잘못됨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치솟고 나서야 물개박수 쳤잖아. 그래서 정책이 나온 거잖아. 본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대체 왜?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전월세 대책은 안 나올 겁니다. 뭐 나온다고 하면은 임대차법 강화를 하겠지만 그러면 전월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게 될 겁니다. 당장 식구들을 길바닥에 내보낼 수는 없으니 집은 구해서 들어가야 하고 가격은 오르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제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박탈감의 문제인데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야.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런 죽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지금 경기도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천안으로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여기도 1호선 다닙니다. 서울까지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어요. 춘천, 경춘선 타고 충분히 서울까지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안, 아산, 춘천 거주하시는 분들 굉장히 흔해지는 경우를 많이 볼 겁니다. 저는 애원합니다. 언제까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가 같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좌표 찍기만 하고 있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머리가 깨졌죠.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아직 멀었어. 여전히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진짜 내가 왜 지지했는지, 왜 얼마 전에도 또 지지해 주었는지 정말 이런 바보도 없나 봅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너무나 밉습니다. 그냥 부동산 이야기는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왜냐면 부동산 이야기만 하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급해지잖아. 부동산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져. 아니 나 집 더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니까. 말을 하면 안 돼요. 본인 이익에 해가 되는 줄 알면서도 지지해줘서 고맙다. 클리앙에서 그런 말까지 조롱이죠.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로 비공까지 당하다 보니까 진짜 허탈합니다. 내가 지지를 해줬는데 그 지지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전월세가 올라가고 본인 힘들어졌으니까 자살골 제대로 넣었죠. 분수에 안 맞는 곳에 살았던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 분수에 맞게 집을 구했고 그 범위 안에서 입지나 주거 만족도가 임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눈높이를 낮춰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디 지역은 아직 싸다고. 평택 쌉니다. 김포도 쌉니다. 일산도 싸요. 의정부 쌉니다. 양주 쌉니다. 동두천 너무나 쌉니다. 이천 여주 쌉니다. 안산도 싸고 시흥도 쌉니다. 인천도 싸요. 싼 곳 많아요. 그런데 눈높이 낮추기가 너무나 어렵다. 하지만 눈높이 못 낮추죠? 이런 곳도 못 들어가는 날이 조만간 생깁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당장 제 직장이 여기인데 어디로 가는 건가요? 가야죠. 본인만 희생하면 됩니다. 저도 멀리 출퇴근하기 싫습니다. 시간만 나면 네이버 부동산을 들여다봅니다. 일하다가도 보고 매물이 뜨면 전화도 해보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가족들끼리는 멀리 신축으로 갈지 일단 구축으로 현재 사는 곳을 볼지 좋다 싫다를 두고 가족들과 서로 의견이 갈리면서 불화까지 생깁니다. 진짜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결국 댓글에는 그래도 믿고 기다려라. 잘 될 거다. 분수에 맞게 살아라. 경기도 아래로 가봐라. 경기도 아래면은 천안 아산이죠. 빌라라도 가봐라 이런 말들이 달릴 줄 압니다. 정답이긴 한데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정말 참다 터져버려서 그냥 하소연이나 해봅니다. 사람은 다운그레이드 할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내가 전에 살던 곳 자부심이 있었는데 여기보다 못한 동네로 갈 때 굉장히 큰 상실감을 느껴요. 근데 주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클리앙에서 10년이 아니라 20년간 활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20년. 찐 진보 성향의 무주택자. 이러한 사람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정부 정책이 잘못되고 있구나. 전월세나 시작도 안 했어요, 문제는.
문정부 때부터 다주택자 때려잡을 때 그때부터 예고됐던 일입니다. 불지옥 맛보게 될 겁니다. 지옥 뭐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러합니다. 댓글 보면 되게 대단합니다. 대통령 믿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주식시장이 건전하게 투자한 사람들은 전세금 아무리 올려봤자 끄떡 없어요. 이것도 정신 승리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올라가는 종목보다 내려가는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피로 돈 번 사람보다 돈 잃은 사람이 더 많아. 코스피가 지금 1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중간가 수익률을 보면은 오히려 하락이야.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올라가다 보니까 좀 착시가 있죠. 코스피가 대호황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전세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전세가 없어져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사람 앞에서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겠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있는데 이사갈 곳이 없는데 근데 전세 줄어드는 게 정상이다. 내가 힘든 게 정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념에 빠져서 양도세 중과를 부활시켰습니다. 이거 왜 했죠? 양도세 중과 부활. 지금 집값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왜 했습니까?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매물을 다 사라지게 하는 정책을 왜 했습니까? 매물이 공급이라면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또 이름만 거창한 실수요 정책을 해냈습니다. 토호제 왜 했습니까? 전월세 나올 구멍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토호제로 얘네들도 잘못된 걸 알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토호제로 인해서 기회도 있습니다. 신통 토호제가 기회야.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아파트는 실거주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빌라 실거주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개발 빌라 실거주 어려워요. 그래서 재개발 빌라 신통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못 올라가요. 아파트와 달리. 아파트는 토호제 때려도 가격을 막는 효과가 없어. 내가 실거주하면 되니까 어차피 실거주하려고 샀는데. 근데 빌라는 투자 수요가 훨씬 더 많단 말이야. 나중에 아파트 됐을 때 들어가자. 그래서 토호제가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어찌 보면 기회죠. 자,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빨라요. 신통 중에서. 가장 빠른데 초투가 한 5억 정도 돼. 초투 5억이야. 지금 내년이면은 사업자 인가 될 것 같거든요. 통합 심의가 됐어요, 이미. 그러면 상도 15구역 속도가 마천 1구역보다 빠르거나 비슷해요. 근데 마천 1구역 초투가 8억, 9억 이래요. 입지적으로는 큰 차이 없거든? 오히려 상도가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천지 개벽하니까. 이때가 다 바뀌고, 노량진이 리딩해주고, 한강뷰도 일부 나오고. 그런데 초투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토호제가 적용이 되고 있는 효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것도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만 찾지 말고, 그냥 빌라 멈테크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부 때는 매매만 올랐지, 당시에는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 2021년 갭 투자가 유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월세가 안정이 됐습니다. 갭 투자 덕분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크라운 강세입니다. 클리앙이 올라온 글처럼 정부를 향한 원망과 불만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한 달 새 무려 16% 폭락.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꺾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좌우 할 것 없이 내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근데 민주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봉합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자, 이번에 6.3 지방선거도 부동산 민심이 선거를 갈랐습니다. 서울을 보수가 가져온 건 역시 결국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유지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역대 정부들보다 더 빨리 찾아올 것이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역대 가장 심각합니다. 자, 빌라 월세 100만 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싹이 말랐습니다. 매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라마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청년들 정말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겠죠. AI 때문에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거비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 분노가 정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컴퓨터 공학과를 들어갔는데 취업할 곳이 없다 그래가지고 육사로 편입을 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전교에서 항상 놀던 친구였는데 취업이 안 된대. AI로 인해서. 정말 그래요. 요즘 클로드 바이브 코딩으로 다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 코딩을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하면 돼. 클로드가 알아서 뚝딱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검색도 안 하고 어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그때 앱을 만들어서 써. 이번 평형 신청 계산기도 만들어서 썼습니다. 클로드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야. 이거에 맞는 구현을 해줘라고 하면은 정말 찰떡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때그때 만들어서 써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내 입맛에 맞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만들었어. 내가 봐도 감탄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썼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출시도 해도 됩니다. 아일랜드 청년들은 월세로 월급 80%를 낸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지 않았다.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아. 우리도
경제 대국인데, 외국인데 쏟아져 오고 있는데, 공급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